그러면 넘어가죠. 다시 돌아가서 극대 정규 부분군이다 라는 건 뭐냐면 맥시멀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만 봐도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3학년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뭘 것 같아요? 노멀 서브그룹이니까 정규 부분군인데 맥시멀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죠? 가장 큰 건데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가장 큰 것 중에서 맥시멀이 있고 맥시멈이 있다 그랬어요. 즉 최대라는 말이 있고 극대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뭐였죠? 맥시멈은 전체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맥시멀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제일 큰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제일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노멀 서브그룹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으면 상대적으로 제일 큰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제일 크다라는 말은 항상 할 수 있는데 맥시멈, 즉 최대 정규 부분군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항상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한번 보죠. G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멀 서브그룹이 여기 항등원이 있고요. 노멀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고 얘는 N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노멀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고 N2라고 하고 또 노멀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N3예요. 그러면은 제일 큰 노멀 서브그룹은 당연히 뭐겠어요? G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G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거는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큰 노멀 서브그룹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N1, N2, N3가 서로 어떤 게 어떤 걸 포함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일부만 교집합이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없는 게 저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I에 포함된 것 중에 맥시멈, 가장 큰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말은 좀 성립을 안 하죠. 왜냐하면 N1이 제일 크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N2에 이런 원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2가 N1이 N2보다 크다는 말을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N2, N3도 제일 가장 크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말은 N1을 포함하거나 N1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만 노멀 서브그룹들이 있다면 N1은 G 빼고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N1을 포함해서 더 이렇게 큰 게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녹색의 N' 같은 게 있다면 N1을 포함하면서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N1을 상대적으로 제일 크다라는 말을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N' 같은 게 없다면 N1이 상대적으로 제일 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맥시멀이라는 거는 정의하면 항상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방금 그림을 보면 N1이 맥시멀 노멀 서브그룹이다라는 거는 어떤 정의냐면 이런 N' 같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N1보다 크면서 뭐보다 작은? G보다 작은. G는 항상 있으니까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G 아니면 맥시멀일 게 없어요. 그죠? 다시 N1보다 크면서 G보다 작은 그런 노멀 서브그룹이 없으면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N1을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정의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M이 G의 정규 부분군으로서 M이 G가 아니고 M을 포함하는 진정규 부분군 N이 존재하지 않으면 M을 G의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한다. 제가 말한 정의가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아니면서 더 큰 게 없으면
그러면은 M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 G 그 전체를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M은 G가 아닌 경우에만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어떤 조건이 있냐? M이 전체가 아니어야 되고, M을 포함하는 진정규 부분군 N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 좀 말이, 네. M을 포함하는 G가 아닌이란 말이 여기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극대 정규 부분군이다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M이라는 것이 전체 집합이면 안 돼요. 전체 집합은 그렇게 조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전체 집합이 아닌 진정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좀 개념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단순군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좀 느낌이 어때요? 단순군은 뭐예요? 더 작은 게 없는 거잖아요. 뭐 빼고? 항등원만 있는 거 빼고. 더 작은 게 없으면 단순군이고. 그 다음에 극대정규 부분군은 더 큰 게 전체 집합 빼고 더 큰 게 없으면 극대정규 부분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죠. 어떤 관련이에요? 반대 관련이죠. 반대. 그죠? 하나는 더 작은 게 없고 하나는 더 큰 게 없고. 너무 당연한 항등원만 있는 거라든지 전체 집합만 빼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어요. 극대정규 부분과 단순군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 바로 이 정리예요. M이 G의 극대정규 부분군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G 나누기 M이 단순군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규 부분군이 극대정규 부분군이 되면 그걸로 나눈 팩터 그룹이 단순군이다 라는 거예요. M이라는 거하고 G 나누기 M을 생각해 보면요. M이 점점 작은 것에서 점점 커지면 G 나누기 M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져요. 그죠? 맞아요? M이 제일 작은 거면 뭐예요? 예를 들면 항등원만 있는 정규 부분군이에요. 그러면 G 나누기 항등원은 뭐예요? 그냥 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G 전체.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M이 전체 집합 G가 돼요. 그러면 G 나누기 G는 뭐가 돼요? 하나만 있죠. G 하나만 있는 그런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G 나누기 M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반대의 그런 관계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M이 극대 정규 부분군이면 G 나누기 M이 왠지 다승군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작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걸 증명할 때는 뭘 쓰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우리가 배운 그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기억나요?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뭐죠? 감마라고 썼던 그걸 이용하면 뭔가 M하고 G 나누기 M을 잘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의부터 해보죠. 어떻게 되죠? 감마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함수예요? G에서 G 나누기 M으로 가는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죠. 여기 G가 있어요. 여기는 G 나누기 M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M이 있죠. M이 있고 그 다음에 AM 뭐 BM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G 나누기 M에서는 이게 M이라는 게 하나, 여기서는 여기 원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M이라는 걸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죠. M, AM, BM 이렇게 되는 거고,
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였죠. 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정리가 뭐였냐면은 m이 맥시멀 노멀 서브그룹이다라는 거하고 동치가 뭐다? G 나누기 m이 심플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까요? 증명을. 뭐 이쪽부터 한번 해보죠. G 나누기 m이 심플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뭔가 귀리법을 써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G 나누기 m이 귀리법을 쓸 건데 G 나누기 m이 심플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먼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그럼 G 나누기 m이 심플이 아니라면 어떤 이 m 항등원만 있는 거하고 이 전체 집합 사이에 뭔가가 있겠죠. 뭐 이런 노멀 서브그룹이 있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노멀 서브그룹을 N'이라 그럴까요? 그럼 이거를 왼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G에서의 뭐가 돼요? 정규 부분군이 되죠. 방금 한 거잖아요. 이쪽에서 정규 부분군인데 왼쪽으로 보내면 정규 부분군이 되잖아요. G에서. 그죠? 그러면 이 보라색, 왼쪽 보라색 이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 이걸 N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이 원래 뭐라 그랬어요?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나요?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M보다 더 크면서 G보다 작은 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죠? 원래 여기서 M'도 어떤 거예요? M 하나, 항등원 하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점은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G 나누기 M 전체는 아니에요. 그죠? 일부만 포함하는 거야. 한 점 밖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왼쪽으로 보내면 이 N이라는 거는 전체도 안 되고 M보다 크니까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뭐에 모순이 생겨요? M이 극대 정규 부분군이라는데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제 원래 이런 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시간을 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이야기하고 같이 써보죠. 반대 방향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M이 이것도 기류법 쓰면 되나? 이것도 기류법 쓰면 될 것 같아요. M이 맥시멀 노멀 서브그룹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럼 뭐가 있어요? 이런 N 같은 게 생기죠. 전체 G하고 M 사이에 있는 노멀 서브그룹 N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N을 보내버리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보라색이 생기잖아요. 오른쪽 보라색은 어때요? 항등원보다는 더 많이 포함하죠. 왜냐면 M보다는 크니까. 그죠? 그리고 어때요? 전체 다 포함하진 않죠. 왜냐면 이쪽에서 다 포함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일부만 걸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한 정리해서 뭐였어요? 이쪽에서 노멀 서브그룹이면 오른쪽으로 옮기면 얘도 노멀 서브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N'이 이 G 나누기 M에 대한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데 그럼 뭐의 모순이 돼요? G 나누기 M이 단순군이다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죠. 그죠?
네. 그게 증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글로 쓰면 돼요. 네. 그럼 시간을 좀 줘볼 테니까 좀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럼 뭐 같이 볼까요? G 나누기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귀류법을 쓸 거고요. G 나누기 M이 심플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어쩌고 저쩌고 모순이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 심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어떤 네, 네, 됐어요? 네. 너무 커서 이게 당황스러운데? 네,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G 나누기 M이 심플이 아니기 때문에 G 나누기 M에는 뭐가 존재해요? 항등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정규 부분군이 존재를 해요. 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M만 있는 그런 것이나 G 나누기 M이 아닌 노멀 서브 그룹 G 나누기 M의 노멀 서브 그룹 N 프라임이 존재한다. 왜 프라임을 썼냐면은 그냥 G 프라임 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티 내려고 쓴 거예요. 네. 그냥 N이라고 사실은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할 거예요? 앞 정리에 의해서 N 프라임을 파이 인버스로 한 왼쪽으로 넘긴 그것은 뭐가 돼요?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죠, 그죠? 그쵸. 감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뭘 보여야 될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순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M이 극대라는 것의 모순을 찾는 거잖아요. 그 극대라는 것에 모순이 되게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감마 인버스 N 너무 기니까 다시 쓰죠. 이거를 N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N이라고 정의를 하면 첫 번째 보이고 싶은 거는 N이 뭘 보이면 될까요? G가 아니다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죠? 또 뭐가 필요해요? N이 M보다 큰데 그러니까 집합으로 큰데 같지는 않다.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두 개 보이면 끝나나요? G 전체가 아니고 M보다 크면 큰데 같지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줄여야 되네. 어떻게 할까요? N이 전체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세 개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n이 m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이 m이 아니고 그죠? n이 G 전체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n 프라임이 G 나누기 m 전체가 아니므로 n이 G가 아니죠? 그냥 바로 나오네. 네.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나? 네. 순서를 바꾸면 좋겠어요. 그냥 n이 G가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n이 m을 포함하는 이유는 뭐예요? n 프라임이 m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n 프라임에 파이 인버스 하면 이게 n을 포함하겠죠. 그죠? 그건 정의에서 사실 당연한 거예요. 봐봐요. 감마의 정의가 뭐냐면 이 원소 m이라는 건 뭐냐면 m에 있는 원소들이 일로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n 프라임이 m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m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n 프라임의 역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그죠? 역 이미지는 당연히 이 m에 있는 원소들을 갖고 있겠죠. 왜냐면 이걸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 역 이미지는 이런 원소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m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n 프라임이 m하고 다름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당연해요. 이게 것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런 성질, 오른쪽에서 전체가 아니니까 왼쪽에서 전체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항등원이 아니니까 왼쪽에서 m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항등원을 포함하니까 왼쪽에서 m을 포함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보이느냐를 여러분이 써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 거. 네. 반대 방향은 또 비슷해요. 반대 방향을 해야 될까요? 네. 계속 줄어드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그젠플을 줬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좀 더 줄게요. 반대 방향은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네, 해보죠. 좀 줄여서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귀류법 똑같이 써요. 어떻게 하죠? M이 맥시멀이 아니라 가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체 집합도 미 아닌 그리고 M을 전체 집합과 M이 아닌 그리고 M을 포함하는 노멀 서브그룹 N이 존재한다. 여기서 N은 위에서 N하고는 다른 N이에요. 그죠? 다르게 정의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순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어디서 찾을까요? 아까 그림을 떠올리면 감마 N을 가지고 이제 모순을 찾을 거잖아요. 그죠? 앞 정리에 의해서 감마 N은 뭐다? G 나누기 N의 G 나누기 M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그죠? 그러면은 단순근이 G 나누기 M이 단순근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이면 돼요? 감마 N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 되고 또 뭐 이야기하면 돼요? 감마 N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집합이가 될 것 같지만 얘는 오른쪽 세상에서는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뭐다? 아니다. 는 거죠. 그죠? 이거 보이고 이거 보고. 이거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가 성립하는 이유는 n이 G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므로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n이 m보다 크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그죠? m하고 같지 않다. 같지 않으므로 그 다음 포함함으로 성립한다. 그죠? 그럼 봐봐요. 이게 증명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근과 극대 정규 부분근의 정의만 알고 귀류법만 쓸 줄 알면은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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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 G의 정규 부분군. 그죠? 감마 G의 정규 감마 G가 뭐가 되죠? 이거는 온투 맵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전체가 아니라 파이 G, 여기서 감마 G가 돼야 되는데 이 우리 감마라는 함수는 전사 함수예요. 온투 함수예요. 그러니까 파이 감마 G도 G 나누기 M이 되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